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내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박사님, 근데 저는 깜짝 네. 놀랐습니다. 뭘? 박사님 우리 방송 오고 인기 좀 오더니까 연예인병 걸리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선글라스를 딱 끼고 들어오셨어요. 저 원래 연예인이었는데. 그건 맞긴 맞는데 새로운 모습에 좀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면 거의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근데 껴요. 항상 스타일이 좋으신데 아내분께서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역시.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끝 양말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옷이 다 쫙 정리가 돼 있는 걸 그걸 그냥 걸치고 놓을 뿐입니다. 이야, 아내한테 진짜 잘해야 거의 될 것 아바타 같아요. 느낌이네요. 그렇게 표현하죠. 혹시 우리 사모님께서 네. 우리 박사님한테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인형놀이. 인형놀이 하고 오늘은 있을 수도 이 옷을 있습니다. 입혀볼까? 그렇죠. 이러고. 예. 네, 그럼 박사님은 결혼 생활하신 지 얼마큼 되신 거예요? 이제 거의 30년 된 것 같네요. 와, 이제는 아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꼭 그러더라고. 나는 너가 엄마랑 살았지만 알다가도 모르겠다. 맞아요. 근데 진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때요? 알다가도 모르지는 않고요. 알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알아나간다라고 생각해요. 30년이 지나도 알아가야 돼요. 300년이 지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 전공이면 더 상대에 대한 파악이 빠르지 않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심리학자로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또 할 때 사람을 아는 거는 상당히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부 생활에서 어떤 사람, 이건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을 사실은 담아서 보기 때문에 결국에 있는 그대로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시선이. 그렇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는요.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할 말이 오늘 그럼 난 진짜 아무것도 이야기 못 하겠는데 왜냐면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극복한다는 게 아니라 갈등과 함께 어떻게 잘 지내냐 그리고 그 갈등이 지나친 파국으로 가지 않게 뻥 터지거나 네네. 끝장이다 이렇게 가지 않고 네. 마치 친구처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 네. 우리가 날씨를 극복하면서 365일 화창한 날씨만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맑은 날만 있으면 나중에 사막화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도 갈등을 극복하기보다는 갈등이 있던 또는 행복하게 지내던 또는 어려움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어울리면서 네. 마치 우리 항상 그런 이제 동행하는 사람, 친구와 같이 함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저 책도 썼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가면 되지 뭐. 또 극복이라는 한 단어에 지금 이렇게 꽂혀가지고 갈등을 네. 피할 수는 없고 함께 가야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지병은 있지만 그걸 잘 다스리면서 그렇죠. 당뇨같이 약 먹으면서 평생 같이 갈 친구처럼. 네. 그러니까 몸이 네. 잔잔히 아픈 사람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골골 90 뭐 이런 말도 네. 있는데. 골골 이제는 100세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로 부부끼리 자주 다투시는지,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우리 부부가 이제는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고 싸운다. 또 우리 부부는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부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곡을 신청하고 싶은데 피디님하고 좀 성격이 다르네요. 저는 엑소의 으르렁 신청하고 싶은데 네, 우리 감독님은 정준영, 유나가 부른 달리 함께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쓰담쓰담 상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갈등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 맞습니다. 오늘의 극복 주제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함께하면서.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건강한 부부 생활을 책임감이나 의무감 아니면 친밀감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것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좀 다정다감하게 계속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기분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듭니까? 아,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네. 기분으로 살고 싶은 거는 진짜 기대고요. 아,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은 그런 기대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네. 네. 또 저희 경험에 기초 봤을 때 네. 이 부부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은 그런데 너무 또 친한 친구는 오래되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인간은 그 친밀감을 파괴하고 약간의 자극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제 친구도 권태기 때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남자친구를 건드려서 그렇죠, 뜨거운 그렇죠. 화해를 하게 만드네요. 에이, 일부러 아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뜨거운 하회는 말이 좋아 뜨거운 하회지. 네. 그냥 한바탕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서로 그 상황을 수용해야 되니까 뜨거운 하회라고 다시 표현하는 좀 거예요. 달달해지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갈등이 있고 나면? 근데 저는- 달달해지지는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또 경험자로서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애가 셋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하게 크게 진짜 막 끝까지 간 싸움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 애 세 한 번 번- 생길 때마다. 아니요. 싸움이 끝난 다음에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큰 싸움 끝에는 그럼요. 달달해지면서 그럼요. 네, 우리 또 사랑의 결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싸움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요. 예. 이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광고 문구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 맞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들은. 사실 참 그 이야기를 좀 때마다 서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모든 부부는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기대를 하는데 또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썬소리를 해줘야지. 네. 내 아니면 누가 저 사람한테 썬소리를 해서 저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는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도 자식 키울 때 자식한테 내가 엄하게 야단을 치고 썬소리를 해서 얘가 바른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참 다 바른 인간으로 크죠, 그죠? 그렇지 그건 않죠. 아니네. 네. 이제 이 말 똑같다는 거죠. 아. 그래서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우리가 배우자도 다 큰 어른이지만은 서로에게서 진짜 끊임없이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대신에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하나 주고 열을 기대하는 게 인간인데 열을 주고 하나도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 네. 동엽 씨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저를 갑자기 끼어넣습니까? 아니 아까 그 본인의 네. 결혼 생활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부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야기할 때 제가 속으로 됐다. 내가 꼭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들렸네요. 네. 네, 말은 코멘트를 못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남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남자들은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여자들이 더 서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그냥 들어주기만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투정 부릴 때 들어주면 맞아요.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여성분들이 내 편이 아니다 남편은 자꾸 해결책만 준다 이거에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근데 네. 어떤 강사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내는 그냥 공감을 원할 뿐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네. 오빠 얼마나 내가 화난 줄 알아? 하가 얼마나 났구나. 뭐 아니 예를 나 들면 차가 진짜 많이 났구나. 그렇게 이렇게 계속 예. 가면 된다 하길래 네. 제 아내한테 해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앵무새야? 바로 앵무새냐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오빠 생각은 없어?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은 네.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누구한테나 적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마다 이 남편 배우자 또 남편은 아내나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것도 변화를 해요. 네. 보통 때로 저처럼 뭐 무슨 소리를 해도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네. 당신 진짜 많이 힘들었겠군. 참 내가 봐도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 거의 너무 위로가 되는 그렇죠. 확 풀리죠. 풀리죠. 근데 동엽 씨처럼 그래 맞아 너무 힘들었지 뭐 이렇게 널 이야기하는 동엽 씨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면 널 그 뭔 소리야 진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바보 같은 게 오빠 얼마나 잘못했어 하면 그래 내가 얼마나 잘못했어.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나 화난다 막. 뭐가 그렇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럼요. 참 해결 방안을 못 찾았네요. 혹시 음. 똑똑하게 다투는 방법도 있을까요? 좀 싸울 때도 가장 지혜롭게 싸우는 그렇죠. 방법. 어휴 좋은 질문이세요. 미자 씨가 어유 많이 성숙했네요. 네, 지혜롭게 결혼을 다투는 해봤어요. 법. 그거 딱 하나예요. 어떤 뭐예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요 다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내 잘못이고 아. 내가 부족한 탓이다. 오. 근데 그거 쉽지가 않던데. 그거. 쉽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당신이 이야기하죠. 승진이 안 된 것도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내가 내조를 잘못해서. 저는 그렇게 이거 해야죠. 진짜 안 좋은 방법인 게 네. 그 각자 똑같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아내한테 가서 그래 내 잘못이다 했더니 이제 인정하는군. 그렇죠. 각서. 내가 쓴 그럼요. 각서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뭐 우리 엄마 오면 갑자기 각서 종이 이만큼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평소에 당신 아들이 평소에 어떤지 아세요? 보세요. 네, 이렇게 그렇게. 무슨 집문서 그거 갖고 오듯이. 그때 현명한 또 어머님은 아 며느라 다 그게 내 잘못이다. 내가 그 녀석을 어릴 때부터 좀 더 제대로 잘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우리 와이프는 각서 좀 써달라고. 예, 참고인 자격으로 좀 써달라고. 그럼요. 네, 집이 법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부부 갈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킹킥답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킹킥답 시간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얘기를 하니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8216님이요. 간혹 부부싸움 할 때 다투고 있을 때 아이가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그거 별로 참 안 좋은 경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싸우고 있으면요 속으로 저 갈등이 저 어떻게 보면 싸우면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마음이 많이 가져요. 어. 그리고 아이가 예민한 경우에는 혼자서 약간 신체적으로 자학하는 행동, 벽에다가 머리를 탁탁 부딪힌다든지 자기 자신을 약간 뭐 찍는다든지 네. 학대하는 이런 행동도 나타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 있는 앞에서는 큰 소리가 나거나 공교의 흐름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것까지도 만들지 않도록. 그렇군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어떤 부부들은 싸울 때 클래식 같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싸우더라고요. 안 들리게. 이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부들 간에 싸우는 소리가 집에서 조금 이 뭐라고 그러나 순화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은 클래식 음악만 넣으면 누군가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보통 영화 같은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쫙 넣으면 누군가 전쟁씬 총을 나오잖아요. 전쟁씬 나오거나 뭐 총을 쏘고 암살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마 그런 가정 환경을 경험한 감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 그래서 미자 씨가 클래식을 그래 싫어했구나. 빠바바바. 아우 큰일 났다. 빠바밤밤. 빠바밤밤. 5237님은 제 네. 아내는 화가 나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이고. 제가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가 본인이 풀리면 그때 다시 말을 거는 시기죠. 불편하지만 그동안은 가족들을 위해 참았는데 아이들 앞에서 제 체면을 깎아내릴 때는 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요. 네. 아내분이 참 현명하세요. 어? 네.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안 하는 하는 게. 그렇죠. 왜 말을 안 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 이 남편분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갈등을 아내분 스스로 참고 견디고 해소를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남편분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욱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신가. 이 남편분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민하신 분이에요. 로맨티스트의 전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 네. 아 아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를 참고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 아내가 현명한 방법을 사니까 동일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면 투명인간으로 지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막 답답해서 못 견디는 분들 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그때 싸워서 풀어야 바로 되는데 답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떤 있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버리면 막 미치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아요? 그건 참는다가 아니라 네.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내야 돼요. 와. 왜냐하면 답답한 건 나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죠. 근데 부부 저는 관계의 문제는 한 항상 번씩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네. 그냥 큰 다툼을 하기 싫어서 저는 밖으로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아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아내는 왜 싸우면 갑자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음. 나가느냐? 왜 너만의 동굴에 들어가냐 이걸로 많이 또 아니 하더라고요. 실제 지금 이 싸움의 기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부부 싸움이 진짜 뭐 대단한 거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치약을 가운데서 짜?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도 아니야.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서로 그냥 자기 감정을 각각 조용히 누른다고 그럴까요? 그냥 네.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 1번 너는 이렇게 했지 2번 너가 1번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면 결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간의 싸움이나 친구 간의 싸움은 싸움이 났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게 그냥 서로 지나가는 거로 봐야지 와. 시시비비를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나갔다 들어오면 아내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가게 돼요. 아이, 계속 그럴 때 들락날락 들어올 저 혼자 때 나왔다 들어왔다. 집이 2개 있어야겠어요. 아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죠.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해야 되나? 아 미안하다라는 꼬치를 거를 세우나요? 그렇죠. 뭐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보통 평소에 집에 들어갈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거나 뭐 조금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먹을 거나 이런 거를 사서 들고 가면서 아이 힘들었지 이거 먹고 조금 힘을 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 교수님은 낮에 많이 싸우시나 봐요. 저는 새벽에 새벽에 재우고 싸워요. 2시쯤에 이렇게 뭐 살 게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냥 들어가면 빈손 왔다고 계속 혼내는구나. 아니 새벽에 집을 나가요. 아니 2시쯤에 이제 2시쯤에 들어가 싸우고 그러면 4시쯤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 6시쯤 돼 들어가요. 이건 없는 얘기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네. 제가 MSG를 너무 많이 쳤네요.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다시 해야 됩니까? 4029님은 남편이 저 몰래 보증 선고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당장 취소하라고 강하게 얘기했더니 아. 집안에 화분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말이 안 통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보정 선고 빨리 없애야죠. 빨리 없애야 되죠. 네. 근데 보-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 보정 있잖아요. 보험으로 대체를 하던가. 네, 음. 왜냐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긴 하지만은 보정 보험으로 대체해야 돼요. 보증 쓴 건 어쨌든 아내 몰래 보증 쓴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저도 이런 거 봤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그래? 이거 내가 번 돈이야 그동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남편이 내가 번 돈이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네. 네. 그 사람은 지금 아내와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내랑 그러면 결혼 생활이 지금 아내는 이제 결혼 생활 청산하실 준비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갑자기? 아니 지금 내가 번 돈이야라고 하고 나와의 결혼 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겠어요? 이거는 보증인데 만약에 돈 좀 빌려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아내가 빌려준 게 아니라 알아가지고 선물한 거라고 생각하고 못 받는 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예요. 그리고 다음에 당신 그 친구한테 빌려줄 때도 빌려줬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줬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게 진짜 훌륭한 아내죠. 제 아내는 이번에 제가 좀 빌려준 걸 들켰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제부터는 꼭 자기한테 말하고 또 빌려줘라. 각서 쓰라고 그래요? 각서 이번에 안 나왔어. 말하고요. 그냥 그 그럼 얘기하고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빌려줬군요.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몰래 빌려줬죠. 아, 그럼 큰 왜냐하면 돈 아니네. 아내가 이게 알면 혼날까봐. 아이, 큰 돈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각과 정은지가 함께했네요. 이제 그만 싸우자. 네, 0822님이 또 문자 주셨네요. 회식을 하면 분위기에 취해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시곤 하는데요. 자주 마시는 게 아니라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영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마음을 풀지 않네요.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고 대제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네. 사실 내가 회식할 때 조금 양껏 마셨다. 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영 못마땅하다. 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사과를 한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뭐 며칠 지나면 그냥 또 유야무야 지낸다. 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은 그냥 간혹 생길 수 있는 나의 삶에 있어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야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석고대죄하고 당신의 사과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건 뭐 사극 찍는 것도 아니고 네. 인생을 사극으로 만들 일이 없어요. 음. 그냥 이거는 그냥 간혹 일어나는 약간의 태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비바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0822님이 이 문자를 주신 이유를 한번 봤더니 제 생각은 네. 이렇게 술 먹고 왔을 때 좀 과하게 먹었잖아요. 그럼 네. 아내가 화낼 게 아니라 네. 꿀물에도 좀 타오고 뭔가 모르게 아.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회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런 문자를 보내진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아내는 드라마나 소설 속에 있지 아, 현실에 그렇죠. 있지 않다는 이 안타까움. 근데 그런 아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내가 제 아내거든요. 아 그렇죠. 오. 이 소리 저는 하지 술을 않았어. 많이 먹질 않는데 한 번씩 먹고 오면 아내가 새벽에 그 추운데도 내려가서 그렇죠. 그 술 깨는 숙제해서 사오고. 약도 사오고 어이구. 그리고 아침에 또 콩나물 탁 그렇죠. 끓여놓고 근데 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싫어해서 1년에 네. 한두 번 먹으니까 한두 이렇게 번, 하지 그렇죠. 계속 먹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고 어디 있어요? 애 둘 이상 되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 그나마 건강하게 아. 오래 같이 살아야지. 지금 그냥 애가 셋입니다. 셋. 그런 이제 셋 됐으니까 이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082 하나님은 직장 때문에 신혼부터 장거리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5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오해도 생기는 것 같고요. 한 1, 2년 정도는 장거리 계속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둘 사이가 좀 친밀해질까요? 아 이 부분은 조금 네. 예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예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흔한 저는 일이거든요. 장거리 부부들은 네. 더 애틋하고 막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한두 번 만나니까 더 사랑의 스파크가 파파박 일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죠. 부부같이 안 느껴진다. 너무 안 떨어져 느껴져요. 살다 보니까 이게 부부 같지 않을 수도 서로 있나? 공유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네. 많지 않고 안 맞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부분에서 그냥 서로 밋밋하니까 네. 이럴 때 한쪽이 또 다른 마음이 다른 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친하게 지낸 친구가 그냥 헤어지게 되는 소원해지는 그런 사이처럼. 아, 예. 슬프다. 와, 그러면 옛말에 틀린 말이 없네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 당연히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네요. 그만큼 서로 몇 배로 노력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갈등과 함께하며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행복한 부부란 오래 같이 사는 부부다. 에이,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절대 죽으면 안 돼. 정말 오래오래 살면 돼. 이 뜻이잖아요. 그럼요. 더 이상 모를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는 뭔가 어떤 음. 뭐 배를 해야 된다든 아니면 한쪽으로 맞춰주라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요. 행복한 부부란 참고 오래 사는 거다. 행복한 부부란 즐겁고 오래 사는 거다. 행복한 부부는 배려하면서 오래 사는 거다. 그럼 그 공통점이 뭐야? 오래 사는 거로. 네. 요즘은 너무 쉽게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 쉽게 행복한 부부란 쉽게 헤어지는 부부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말 자체도 안 맞잖아요. 안 맞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함께 그렇죠. 이겨나가면서 그렇죠. 같이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니마 가지마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 할머니
행복하게 참 사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네네. 네.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그분들이 오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지. 뭐 20대에 만나가지고 30대에 그냥 서로 헤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행복한 부부라고 하겠어요? 맞네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둘이 다투는 것조차도 행복해 보여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티격태격하면서도 그럼요. 사랑이 싹트는 그럼요. 거고. 예.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방송도 오래 해야 좋은 행복한 방송. 국군이 됩니다. 네, 맞아요. 행복한 국군이 되려면 저희가 오래오래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황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와 함께하는 보네르두 수제 마카롱 인스타그램 DM 또는 문자로 예약 후 매장 방문하시거나 택배 주문 후 집까지 마카롱을 배송받을 수도 있어요. 매장이 가까우신 분은 빨리 매장으로 가보세요. 경기도 군포시 산볼로 432번 길 27 한양 목련상가 12단지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카롱을 체험해보세요. 인스타 아이디는 BONHEURDOUX 전화번호는 010-2211-5349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함을 나누지 못했다면 지금 또는 다가올 화이트데이에 마카롱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하세요.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